빙하가 무너져 내립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가뭄, 폭우, 화재, 태풍이 이어집니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이자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온 인류가 마음을 다해 지구의 아픔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노력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COP28을 유치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실현합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 제로 사회로 더 힘차게 나아갑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모멘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향해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전남과 경남, 남해안 남중권에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소 사냥꾼 조세윤입니다. 여러분, 지난 4월 22일은 제51주년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70년 4월 22일 날 미국에서 시작된 환경보호 기념일입니다. 유엔이 지정한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이 환경의 날은 6월 5일인데요. 지지는 같습니다만 지구의 날하고 차이가 있는 게, 이 지구의 날은 민간단체, 그러니까 환경단체나 학교나 시민단체들이 주로 하는, 주민이 주도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행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벤트가 소등입니다. 4월 22일 날 밤에 지구 차원에서 전부 불을 끄고 지구의 속삭임을 들어보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 51차 지구의 날에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 40명을 초청을 해서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52%까지 감축하겠다라는 공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지난 오바마 대통령 시절보다 거의 배 이상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먼저 제시했던 24.4% 이것보다는 훨씬 더 상향된, 조정된 감축안을 올해 중에 제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무적인 게,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했던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을, 공적 금융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로부터 듣고 있었던 기후 악당국에서 기후 선진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어떤 각오가 아니었나, 그런 내용의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3일까지, 그러니까 23일 이틀 동안 이어진 이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들은 상당히 진보되고 진척된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는 영국의 이 보리스 존슨 총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그 공격적인 선언을 아주 획기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전 세계가 같은 포부를 갖는 것을 보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과학자들이 인류에 필요한 기술적 해결책을 생산해내기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이분은 특별한 제안을 하셨는데요. 탄소 가격을 정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국제적인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그걸 자유시장 경제체계로 끌어들이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자연이 우리를 보살필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가 자연을 보살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전 세계가 그야말로 기후 문제로 후끈 달아올랐던 이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후 문제, 기후 변화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태풍, 해일, 쓰나미, 홍수,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이 있으니까 코로나나 이런 심각한 질병들도 여러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1990년대부터 회자되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후위기로 바뀌고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로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선 이 날씨하고 기후하고 이 차이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날씨, 이건 매일매일의 기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맑은 날, 오늘은 비가 오는 날, 오늘은 바람이 부는 날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날씨는 자주 변해야 돼요. 이게 날씨가 변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날씨가 변하지 않고. 1년 내에 날씨가 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날씨는 변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대신에 기후라는 거는 약 한 30년 동안의 이 날씨들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범지구적 규모의 기후 시스템이 수십 년 동안 잠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후가 급하게 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기후학자 조천호 박사는 이런 표현을 해요. 인간에게 비유한다면 날씨는 인간의 기분과 같은 거다. 기분은 뭐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이렇게 자주 변해야 된다. 그런데 기후는 성품이다. 사람 성격이 성품이 갑자기 확 바뀌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확 바뀌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격은 기후는 쉽게 바뀌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기후 범위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지속할 수 있는 범위, 인류 문명의 지속 범위가 있습니다. 4도 내외죠.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이 14도입니다. 4도가 떨어지면 빙하기가 옵니다. 1만 년 전 지구가 약 한 평균 기온이 10도쯤이었을 때 그때는 빙하기였습니다. 만 년 동안 지구는 자연적으로 4도를 아주 점진적으로 4도를 올려놔서 지금 이 간빙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후는 왜 변해요? 태양 에너지가 지구를 향해서 쏘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구를 향해 들어온 태양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은 다시 우주로 방출이 돼서 반사가 돼서 나가야 돼요. 이게 나가지 않고 다 지구에 들어와 버리면 난리가 날 거예요. 지구가 정말 부글부글 끓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불덩어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들어왔던 것들이 100% 다 반사가 돼서 우주 쪽으로 튕겨 나가버리면은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지구가 영하 16도가 돼요. 완전히 얼음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그것 또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정말로 그 얼음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구가 현재의 상태를 적당한 기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하게 반사되어서 나가는 빛을 태양 에너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소위 온실가스라고 해요. 우리는 그걸 온실 효과, 그린하우스 에펙이라고 합니다. 그 지구에서 반사돼서 나가는 열을 잡아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온실가스라고 그러고, 그 온실가스에는 지금은 지구에서 6가지로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메탄, 그러니까 메탄, 그리고 아산화질소 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의 양이 증가하면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지난 만년 동안 지구의 대기 중에 이 이산화탄소가 0.03%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개 중에 3개의 온실가스가 있었어요. 이게 지구의 온도를 4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산업사회에서 이 지구의 온실가스를 10,000개 중에 1개, 0.01%를 지난 100년 동안 증가를 시켰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태우면서요. 자,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온도가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 것하고 인위적으로 인간이 올린 것하고 이 속도가 25배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조춘호 박사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100km로 달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엑셀을 밟아서 2,500km로 달립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정말 죽자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의아해할 거예요. 도대체 대기 중에 0.01%밖에 안 되는 온실가스가 지구 전체의 온도를 올린다고? 그래서 지구가 위험해진다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0.01%, 10,00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이 온실가스가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의 에너지를 잡아두는, 태양의 열을 잡아두는 역할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0.01%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1초 동안에 잡아두는 열량이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터졌던 원자폭탄이 5개가 배출하는 열을 잡습니다. 하루라면 1초에 운폭 5개니까 하루로 잡으면 42만 개. 지난 100년 동안에 29억 개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발생시킨 열을 0.01%라는 이산화탄소가 잡는다. 그렇다면 지구에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 열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텐데, 그럼 왜 이렇게 안정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가 그 열량의 95%를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숲이나 초지나 이런 데서 한 3%를 흡수하고, 대기 중에는 전체 열량 중에 2% 정도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바다가 다 받아줄 거니까 별 문제 없겠네. 이제 바다도 한계가 왔다. 이제 바다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에 이르렀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구 온도가 1도 올랐을 텐데 웬 호들갑이야? 지구 온도가. 여러분들, 우리는 일교차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온도가 영하 5도인데 낮이 되면은 기온이 상승해서 한 20도 됩니다. 그러면은 20도, 25도 차이의 일교차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죠.
우리나라의 겨울과 여름의 일교 차이는 전체 온도 변동폭은 약 40도, 50도가 됩니다. 그런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야, 1도 그게 뭐야? 그런데 지구 평균 온도의 1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만년 전 온 지구가 꽁꽁 얼어 있었던 빙하기 때하고 지금 우리가 좀 안정되게 살고 있는 간빙기하고의 지구 평균 기온의 차이는 불과 4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1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4도 차이에 지구가 빙하기가 되고 간빙기가 됩니다. 모든 생명이 멸종을 하는 것이죠. 4도 차이에. 그러니 지구 평균 온도 1도는 무슨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 대기 중에 온실가스 0.01% 만 개 중에 한 개가 지난 100년 동안에 증가하면서 올리는 지구 평균 온도 1도 상승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탄소사냥꾼 조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